드레스 수선비를 받은 광숙은 고마운 마음에 술도가의 장광주 몇 병을 동석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걸리를 통해 엮인 두 사람, 광숙과 한동석. 우연처럼 시작된 악연이 뜻밖의 인연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5화 예고 뇌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숙이 처음 만든 장광주 시제품을 테스트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했다. 광숙은 막걸리의 막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막걸리를 처음부터 잘 만들 수 있었을까? 그녀가 만든 술이 남편이 만든 술처럼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녀에겐 남편 오장수가 남긴 작업일지가 있었다. 광숙은 오장수가 남긴 작업일지를 펼쳐든다. 바랜 종이 위, 정갈한 필체로 적힌 글귀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울린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비법은 건강한 땅에서 키운 쌀,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나온 맑은 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누룩, 그리고 거짓 없는 정성과 노력뿐이다. 막걸리야말로 가장 정직한 술이다. 오장수는 술도가를 운영하며 막걸리를 빚는 과정과 비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 온도 조절, 발효 시간, 쌀과 누룩의 비율까지 세세하게 적힌 그 일지를 광숙은 하나하나 따라가며 술을 만들었다.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남편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그 작업일지는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둘째, 그녀에게는 남편 오장수와 함께 술을 빚었던 기억이 있었다. 장수는 그녀를 양조장으로 데려가 술을 빚는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험처럼 시작되었지만 장수는 진지했다. 그는 단순히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이야기했다. 그날 장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막걸리는 사람이 담그는 게 아니야. 자연이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저 자연이 술을 빚을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 말은 광숙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장수와 함께 쌀을 씻고 누룩을 섞고 기다리는 과정을 경험했다. 장수는 술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안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술이 숨을 쉬기 시작해. 온도가 오르면 기포가 생기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광숙은 장수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술을 다루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직접 막걸리를 빚어본 경험은 그때가 전부였지만 장수의 곁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술을 빚는 마음가짐,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 그리고 좋은 술이란 결국 만든 이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깨달음. 그것이 장광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였다. 셋째, 그녀는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좋은 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잘 익은 막걸리에서는 사과 향이 나요. 술 익는 소리는 빗소리처럼 들려요. 술이 담긴 항아리에 귀를 대고 남편과 함께 했던 이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서 술을 빚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광숙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감각이 있었다. 술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손맛이 깃든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일지를 따라하면서도 더 나아가 본능적으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감지하며 술이 익어가는 과정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효되는 막걸리의 향을 맡는다. 발효실에는 시간이 지나며 깊어지는 향이 가득 찬다. 마치 사계절이 들어있는 듯했다. 봄의 벚꽃 같은 은은함, 여름 풀잎의 싱그러움, 가을 낙엽의 향, 그리고 겨울의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기운. 자연이 허락한 것들만 담아낼 때 비로소 독수리 막걸리는 완성될 것이다. 발효실에 가득 찬 술향을 맡으며 광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좋은 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감각, 그리고 기억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장광주는 그녀가 처음 빚은 술이었지만 단순한 초보자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과 사랑,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스며든 작품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 광숙은 처음 만든 술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맛과 향을 가진 장광주를 완성할 수 있었다. 단순한 처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한데 모여 탄생한 술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첫 시음을 하는 순간이 왔다. 광숙은 손을 떨며 잔을 들어 올린다. 투명한 막걸리가 잔잔하게 흔들리며 부드러운 향을 퍼뜨린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한 모금 머금는다. 사과 향이 코끝을 스친다. 달큰함과 새콤한 산미가 혀끝을 감싸고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에 퍼진다.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남기는 여운이 깊다. 단순한 술이 아닌 한 시대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한 잔이었다. 그때 공장장 고자동이 다가온다. 그는 이 나이에도 쌀 한 가마니는 가뿐히 들어 올리는 천하장사이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40여 년 가까이 일하며 청춘을 바친 독수리 술도가의 산증인이다. 술도가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떠나려고 했지만 광숙의 부탁으로 남게 되었다. 그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장광주 한 잔을 따랐다. 그는 광숙의 손에서 잔을 받아들고 막걸리를 한 모금 넘긴다. 잠시 눈을 감고 입안에서 천천히 술맛을 음미한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는다. 자고로 막걸리는 촌스럽고 정감이 있어야 하는 법, 그래야 진짜 막걸리지. 광숙은 긴장하며 그의 반응을 살핀다. 하지만 이내 고자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야, 이거 제대로 나왔어. 정말 제대로 말이야.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광숙은 마침내 장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광주, 장수와 광숙이 함께 만든 술을 똑같이 만드는 데 성공했다. 광숙의 얼굴이 밝아진다. 이제 장광주는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시제품을 들고 직접 시장으로 나서본다. 반응은 아주 좋았다. 광숙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가득 찬다. 그녀가 만든 장광주는 이제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은 무겁지만 머리는 복잡했다. 그런 그에게 문득 떠오른 것은 술도가에서 너무도 진지한 모습으로 술을 담그던 광숙의 모습이었다. 결혼 며칠 만에 남편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참독한 여자야, 왜 그렇게 수선비를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제서야 그녀가 일 끝나고 먹으라며 건넨 막걸리가 생각났다. 내가 호텔 도어맨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겠지? 그녀가 건넨 막걸리가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동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장광주. 막걸리 이름이 특이하네. 그는 병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광숙이 만든 술이라. 과연 어떤 맛일까? 천천히 뚜껑을 돌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탄산감이 샴페인처럼 터져나왔다. 순간적으로 솟구친 막걸리가 천장까지 치솟고 흰 거품이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동석은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손으로 막았다. 뭐야, 이게. 황급히 바닥을 닦아내던 동석은 문득 방 안에 퍼지는 향기에 멈춰섰다. 코를 가까이 대어 향을 맡아보니 은은한 쌀의 단내와 과일 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기분 좋은 아련함이 밀려왔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한 모금 머금었다. 입안 가득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퍼지며 처음엔 달큰하게 시작해 뒤로 갈수록 은은한 산미가 남았다. 술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무언가 오래전 기억 속 감각을 건드리는 듯한 기분에 동석은 순간 멍하니 잔을 내려다보았다. 어느새 한 잔을 비우고 다시 한 모금 따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이 막걸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대체 뭐가 이렇게 다르지?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잔을 들었다. 얼마 전 세리 엄마가 가져온 청주의 얕은 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풍미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하게도 몸이 편안해졌다. 평소라면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노곤해지더니 서서히 눈꺼풀이 감겼다.
그렇게 그는 오랜만에 아무런 잡생각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납골당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두 사람. 동석은 용기를 내어 광숙에게 말을 걸었다. 지난번에 준 막걸리는 잘 마셨어요. 맛이 좋던데요. 맛이 좋았어요. 기분 좋네요. 이렇게 말하며 광숙은 장광주 담글 생각에만 몰두했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어 가려고 했다. 그런데 동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광숙을 불렀다.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납골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게요. 우리 어디 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막걸리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광숙은 좀 만나자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갔지만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자리를 잡았다. 솔직히 아저씨 첫인상 별로였거든요. 근데 다시 봤어요. 드레스 수선비도 직접 가져다 주시고 생각보다 양심 있는 분이셨어요. 광숙은 동석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럼 이제 괜찮아 보인단 말인가요? 동석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그래요. 막걸리에 대해 무슨 말씀이신데요? 동석은 말문을 열었다. 그 술 말이에요. 장광주라는 거, 그거 정말 괜찮더군요. 광숙은 순간 놀랐다. 막걸리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뻤다. 막걸리 만든 지 얼마나 됐나요? 동석이 물었다. 아, 저요? 저 처음 만들어 봤어요. 물론 남편하고 같이 해본 적은 있지만요. 동석이 놀라면서 말했다. 처음 만들어 봤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풍미가 나오죠? 아, 제가 드린 것은 전에 남편이 만든 거예요. 지난번 술도가에 오셨을 때 제가 그걸 처음 만들어 보는 중이었죠. 동석이 또 물었다. 남편 없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광숙이 대답했다. 남편이 만든 작업일지를 보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만든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아무튼 저희 술도가 막걸리가 입에 맞으셨다니 기분 좋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러나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김밥. 아니지. 제가 그쪽 이름도 모르네요. 아무튼 그쪽이 만든 것도 맛이 똑같다면 그 장광주라는 술 호텔에서 팔아볼 생각 없어요? 광숙의 표정이 놀라서 얼굴이 단단해졌다. 뭐라고요? LX 호텔에서 이 술을 정식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광숙은 동석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동석이 다시 말했다. LX 호텔에서 이 술을 정식으로 납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떠올랐다. 호텔이라는 곳은 아무 술이나 받는 곳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도어맨이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걸까? 광숙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동석을 바라보았다. 그가 던진 제안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동석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렵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 술을 더 많은 사람이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광숙은 동석을 바라봤다. 그의 말에는 어느새 확신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저씨, 호텔에서 도어맨이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이 술을 호텔에 납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어맨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도어맨이라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호텔 안에서 어떤 술이 오가고 손님들이 어떤 술을 찾는지.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덧붙였다. 내가 이 술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광숙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단순한 허풍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하지만 동석의 눈빛에는 가벼운 농담 같지 않은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라주조가 독수리 술도가의 유통망을 방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광숙은 과연 신라주조의 방해를 뚫고 LX 호텔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석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사회에서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를 책임지며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이날 방송 시청률은 19.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 방송 전체 1위를 차지, 방송 사회 만의 시청률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저녁 8시 KBS ETV 주말 드라마 전통주 막걸리 한 잔과 함께 펼쳐지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